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했듯이 오늘 1위 커밋 후기를 발표할 박조은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딱히 제가 소속된 곳은 없어요.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하는데 제가 요새 백수가 과로사 할 것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회사를 퇴사하게 됐는데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하고 나니까 깃허브이 텅텅 비었죠.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은 그 회사에 다닌 자체가 경력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든 저 자신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일단 그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케어하는 게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딱히 이제 회사를 다닐 생각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경력 단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꼭 경력 단절이 저같이 뭐 육아 때문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건강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력 단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이쪽 분야 개발자로 커리어를 쌓고 싶으신 분들도 이제 그 커리어 전환을 하려고 할 때 무언가 자기가 커리어가 있어야지 이쪽 분야로 들어오기가 쉬울 텐데 그럴 때 이런 1위 커밋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제가 그 퇴사한 이후로부터 계속 1위 커밋을 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증명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라도 커밋을 해보자 해서 이제 1일 커밋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일 커밋을 시작하게 되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어디를 가든 꼭 노트북을 가져가고 밤 12시가 되기 전에는 뭐라도 커밋을 해야겠고 오늘은 뭘 하고 이제 내일은 뭘 해야겠다라는 거를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밋 그래프를 채워 나가는 게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그 채워서 내가 계속 이 공백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채워지는 거를 볼 때마다 이게 점점 이렇게 푸르게 변해가는 걸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뿌듯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1일 커밋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되게 막막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버전 관리 툴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어요. 저 개발자로 일한 지 몇 년이 되었다라고 부끄러울 정도로 좀 그 경력이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버전 관리 툴을 사용하기 전에는 막 폴더를 날짜별로 복사해서 막 이렇게 놓고 이렇게 버전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깃허브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버전 관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버전 관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1일 커밋 자체가 제 삶의 라이프 로그를 남기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코드일지라도 일단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썼을 때는 뭔가 의미 있고 내가 일을 해서 좀 그 코드답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커밋하지 되게 아무렇게나 막 쓴 코드를 커밋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되게 정성 들여 쓴 코드를 커밋하려면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지고 뭘 커밋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라도 커밋을 하자. 그래서 의미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1일 커밋 막 후기를 찾아보면은 의미 없는 거는 커밋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의미 없는 거는 어뷰징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미 없는 거라도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없는 일로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막 되게 그 오픈소스 이렇게 커미터들 그 리포지터리를 보면은 굉장히 막 그 디프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디프를 보면은 제 디프하고 너무 그 비교가 돼서 내가 이런 거를 커밋을 해도 될까라고 되게 소심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의미 없는 거라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여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이제 커밋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의미가 없더라도 매일매일 무엇을 커밋할지 생각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면은 이제 그 다음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그 목표는 또 다른 그 다음 목표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예요. Done is better than perfect라고 일단 하는 게 완벽한 것보다 낫다. 그래서 완벽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매일 한다는 거에 되게 의미를 두었어요. 그래서
매일 무언가를 하려면 제가 일일 커밋을 하게 된 것도 이제 사람들이 일일 커밋 후기를 남긴 거를 보고 따라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일 커밋을 이렇게 따라해 봐야겠다. 그래서 근데 따라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뭘 따라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육아 때문에 쉬게 되면서 기존에는 주로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은 백엔드를 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이제 경력 단절의 시기가 또 찾아오면서 저는 사실 경력 단절의 시기가 제 인생에서 되게 여러 번 찾아왔어요. 저는 지금 아이를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육아휴직만 해도 한 2번을 했고,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이 24개월이에요. 한 아이당 12개월씩 쓸 수 있고, 아이가 2명이서 24개월까지 쓸 수 있는데, 저는 저한테 할당된 육아휴직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력 단절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경력 단절이 찾아올 때는 이 일일 커밋을 통해서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저장소를 보면은 정말 너무 그럴듯해요. 그래서 내 저장소를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고 너무 초라한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별거 아닌 코드를 커밋하면은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제 저장소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도 없고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무엇을 커밋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제 마크다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깃허브에서는 이제 깃허브에 회원 가입을 하고 리포지터리를 만들고, 그리고 깃허브에서 마크다운을 그냥 온라인상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오늘 그걸 튜토리얼 시간에 이 세션이 끝나고 해볼 텐데요. 그래서 정말 무엇부터 커밋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마크다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 리포지터리인데 여기 보면은 저렇게 연필 모양이 있거든요. 에디트 디스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크다운 문서는 브라우저에서도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도 편집이 가능하고 이렇게 미리 보기까지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깃허브에는 이렇게 마크다운을 어떻게 하면 마스터할 수 있는지 이런 친절한 문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만 따라하고 이 문서를 커밋해 보는 것만으로도 1일 커밋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크다운으로 이런 이모지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저장소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일 커밋과 관련돼서 검색을 해보면은 투데이 아이런드라고 해서 그날 내가 배운 거를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그날 제가 공부했던 거를 제 메모장 같은 데다가 적었거든요. 노트에다가 계속 적고 정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도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투데이 아이런드. 그래서 저도 만들었어요. TIL이라고 리포지터리를 만들고, 그날 배운 거라든지 아니면 그날 이렇게 썼던 코드들을 그냥 커밋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 코드를 보고 따라했던 거는 거기에 어떤 소스 코드를 보고 따라했다라고 해서 링크를 같이 남기고 같이 따라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1일 커밋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주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주피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TIL을 보면은 정적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마크다운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냥 주피터 아이파이썬 노트북 형태로 커밋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꾸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또 나왔는데요. 일단 하는 게 저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따라했어요. 그래서 TIL로 그날 배운 거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 TIL 제 깃허브 저장소인데요. 그날 이제 NLTK라는 거를 설치를 하면서 이 NLTK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데이터들을 NLTK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나콘다 같은 데서는 다운로드가 잘 되는데, 저는 이제 제 로컬 맥북에다가 설치를 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려니까 이 SSL 오류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치 방법에 대한 삽질 과정을 정리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날 되게 제가 한 3-4시간을 낭비를 했었는데, 그래 이거를 내가 그냥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런 삽질 과정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봤던 코드를 그냥 따라 썼어요.
이것도 제 저장소에서 가져온 건데, 저 주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워드2벡으로 이제 벡터화한 단어를 TSN으로 시각화하는 거를 했었어요. 차원 축소를 통해서 그 단어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측정을 해서 시각화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른 튜토리얼을 보고 따라했는데 이 차원 축소에 관한 거는 그 튜토리얼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검색을 해서 내가 이걸 시각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제가 따라했던 그 참고 URL을 남기고 그리고 그 소스 코드를 따라서 제 코드에 맞게 조금 바꿔서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남의 코드를 보고 따라 하더라도 복붙 하지 않고 직접 타이핑 해야지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바쁠 때는 그냥 이렇게 긁어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제가 이렇게 그 변수 같은 거 막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전혀 내 것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다 따라서 썼어요. 보고서. 이렇게 화면을 양쪽 이렇게 두 개로, 브라우저를 두 개로 나눠 놓고 옆에 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 쓰는 걸로 해서 직접 타이핑을 하다 보면은 꼭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긁어다가 그냥 바로 붙여넣기를 하면은 그냥 잘 돌아가는데 내가 타이핑을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스펠링이 틀리거나 그랬을 때가 많은데 뭔가 오류를 만나야지만 내가 뭘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류를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된 거는 좀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꼭 복붙하더라도 제 손으로 다 타이핑을 해서 복붙을 했어요. 그래서 오류를 경험하고 그 오류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이나 뭐 라이브러리 패키지 사이트에는 튜토리얼이 꼭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오픈소스를 홍보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 그 프로그래밍 사이트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튜토리얼이 가장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는데 파이썬에도 이렇게 여기 스타트 히어라고 해서 여기부터 시작하라 라는 튜토리얼이 있어요. 근데 이 튜토리얼에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따라해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제 배울 수 있는 사이트들이 워낙 많잖아요. 제가 발표하기 전에도 유다시티 관련된 것도 발표해 주셨는데 코드카뎀이나 뭐 코드워즈, 해커랭크, 뭐 유다시티, 코세라 이런 데서 보고 배웠던 내가 봤던 코드들을 TIL에다가 폴더를 만들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판다스에 보면은 10 minutes to 판다스라는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이 판다스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안에 되게 함축적으로 판다스의 기능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판다스를 개발한 웨스 베키니가 10분의 비디오로 이 10 minutes to 판다스의 튜토리얼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고 내가 따라 하려고 했더니 두세 시간을 해도 사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튜토리얼을 보고 따라 하다 보면은 좀 간단한 튜토리얼들 너무 많은 튜토리얼은 하다가 지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작은 튜토리얼을 따라하는 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케글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해서 케글에 있는 튜토리얼을 많이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케글에 보면은 튜토리얼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정말 많은 튜토리얼이 나오고 그리고 케글에는 커널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여기 GitHub에도 보면은 내 코드를 리포지토리에 공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케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데이터셋이나 컴피티션에 한해서 튜토리얼을 만들 수도 있고 커널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코드를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그냥 튜토리얼을 만들어서 커널을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커널들을 보다 보니까 커널에서 배웠던 코드들을 보고 따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튜토리얼인데 케글에 보면은 처음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케글이라는 플랫폼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튜토리얼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타이타닉하고 이거는 자연어 처리 튜토리얼 중에 케글이 제공하고 있는 유명한 튜토리얼인데 백 오브 워드 미트 백스 오브 팝콘이라고 여기에 있는 튜토리얼을 첫 번째 것부터 다 따라 하다 보면은
예, 그 머신러닝 기법과 딥러닝 기법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워드 투백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캐글 점수 스코어를 올리고 이제 그 내가 높은 스코어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그 트릭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저는 캐글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 캐글 스트러글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캐글로 뭔가 고군분투하는 그 리파지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캐글에 있는 튜토리얼을 변형해 보기도 하고 번역해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만의 튜토리얼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튜토리얼을 만든 거를 공유를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눴더니 스타의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스타를 눌러주고 제 거를 포크해 갔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좀 뿌듯했어요. 그리고 책에서 본 코드를 따라 써봤어요. 되게 IT 서적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 책들을 저희 집에도 진짜 책이 많이 있는데 이 코드를 그냥 눈으로 보면은 전혀 그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각 IT 출판사에서는 그러니까 베타 리더나 리뷰어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베타 리더나 리뷰어에 좀 적극적으로 그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그 리뷰한 책의 소스를 다 따라 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 출판사 사이트에도 가면은 그 소스들이 다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그 나의 방식으로 내가 공부한 것들을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원래 그 어디에 가면은 이 소스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출처를 그 마크다운 파일로 간단하게 남겨놨었어요. 그리고 그 간단한 튜토리얼을 번역해 봤어요. 근데 튜토리얼이 번역할 게 정말 엄청나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캐글에 있었던 튜토리얼도 번역을 했었지만, 그 이따 발표하실 이수진님하고 같이 장고걸스 튜토리얼도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번역을 했는데, 그 장고걸스 팀에서 그 이 리퍼지터리 한국어 패치가 오면은 한국어의 플리캐스트가 오면은 뭐 이렇게 해줄 너희가 여기에 팀으로 조인해서 같이 관리해 줄 수 있겠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고걸스 팀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배지를 획득한 기분이 들어서 이것도 굉장히 보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한 게 전자책으로까지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료 이북으로 출판되는 거는 덤이었죠. 그리고 뭔가 나도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싶은데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제가 사이키런이라는 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이키런을 개발한 개발자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이키런에는 오픈소스에 기여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작은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라고. 왜냐하면은 이미 사이킨런은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플리캐스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데 플리캐스트를 보내면은 오히려 플리캐를 보내고 나서도 이제 플리캐 보낸 사람이 그게 그냥 클로즈가 되면은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거를 오히려 더 추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되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 스프린트라는 게 있어요. 그 뭐 파이콘이라든지 아니면 파이썬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그 이제 정기적으로 그 스프린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것처럼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자기는 뭐 판다스에 기여할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그 프로젝트로 나누어서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테이블에 가서 그 스프린트를 참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린트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슈 헌팅하고 커밋 로그 쓰기, 테스트 등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방법을 거의 1대1로 그 컨트리뷰터에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린트에 가서 저도 이제 어떤 이슈를 헌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판다스에도 보면은 이슈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이슈를 건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찾는 것부터가 그 허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게 되면 이제 컨트리뷰터 분이 처음 이제 컨트리뷰터 하는 분들은 이런 그 뭐 오탈자를 찾는 거라든지, 근데 오탈자 찾는 것도 사람들이 되게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고 이미 그 플리케 올려놓은 것도 이제 봐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내가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그 쉬운 이슈 헌팅을 해서 스프린트에서
그 플리캣까지 만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스프린트에 참여하고 나서 이제 집에 오는데 그 컨트리뷰터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다. 왜냐하면은 이 그 판다스에서 이 프로젝트 관리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제프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냥 바로 그 한 번에 이게 그 머지가 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기다렸는데 한 다음 날쯤 되었을 때 이제 리베이스 해줄 수 있느냐. 왜냐면은 그 사이에 이 프로젝트가 또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베이스를 했어요. 그 리베이스 하고 뭐 이렇게 그 테스트가 다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가 다 통과됐는지 확인을 하고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예, 머지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라서 좀 날로 먹은 기분이지만 예, 다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판다스에 컨트리뷰트 했던 게 그 파이썬에서 포맷 스트링을 다루는 건데 그 포맷 스트링의 그 형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노가다성이 짙은 작업인데 약간 한두 시간 정도 걸리면은 해결할 수 있는 이슈였어요. 그래서 좀 날로 먹은 기분이지만 예, 저도 그래서 판다스의 컨트리뷰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컨트리뷰터가 아니라 예, 커미터가 됐죠. 컨트리뷰터가 됐죠.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보람됐고 그 다음에 정적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예, 깃허브에 잔디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그 깃허브 정적 블로그예요. 깃허브에 자기 자기 깃허브 계정하고 네, 똑같이 그 리퍼지토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GHPages라고 해서 그 브랜치를 만들면은 이렇게 정적 블로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IL로 정리했던 것들을 그 중에서 이런 내용들은 내가 블로그로 따로 내용을 정리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렇게 그 블로그 글로 퍼블리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블로그에 그냥 그 올리게 되면은 이것만으로도 하루에 한 커밋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어뷰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어뷰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좀 그날 이제 하나의 커밋을 만들었다라고 좀 보람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깃허브에는 이 정적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지 모른다면은 깃허브에 튜토리얼도 있고 그 다음에 검색해 보면은 깃허브에 이런 정적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이 개발자분들이 블로그에 정리해 주신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블로그를 보고 따라 했고 그래서 그런 그 블로그를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 오늘 이따가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이 간단한 튜토리얼을 해볼 예정이에요. 이런 자기 리퍼지토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깃허브 튜토리얼도 너무 어렵다면 잘 만들어진 테마를 그냥 포크해 오는 것만으로도 그 자신만의 정적 블로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일 커밋을 했더니 처음에는 되게 뭔가 경력 단절에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우울했어요. 그런데 1일 커밋을 하다 보니 없던 의욕이 생기고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선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매일매일 커밋했던 것들을 아까 제 블로그 제목이 오늘 코드였는데 유튜브에 오늘 코드라는 채널을 만들고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유튜브에 튜토리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다 올렸어요. 그래서 유튜브하고 이런 1일 커밋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없던 의욕이 생기고 의지가 막 불타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일 커밋을 200일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로써 196일째를 맞이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 깃허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년 8월 말에 제가 퇴사를 했는데 8월 말에 퇴사를 하고 9월 중순 한 퇴사하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부터 1일 커밋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소셜 코딩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누군가를 팔로우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스타거나 그 사람이 만든 저장소에 대한 그런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와치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깃허브 친구를 맺자라고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팔로우 해주시면 저도 마팔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잠깐만요. 네, 주말에도 하고요. 제 가장 큰 위기가 추석 연휴였어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는 저희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양가 집을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차례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노트북 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제 애들도 재우고 나서 보니까 11시 30분인 거예요. 그래서 11시 30분에 노트북 꺼내서 커밋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뭐 쉬는 날이든 아니면 뭐 여행을 가든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녀요. 네. 네. 그리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